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집 영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치환 적분법이에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치환 적분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성함수 미분법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복잡하게 이런 걸 또 해요? 사실 이걸 배우면 복잡한 게 아니라 훨씬 더 간단하게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식 잠깐 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치환적분법을 모른다고 가정하면요. 이걸 적분하기 위해서는 2x-1의 9제곱을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9번을 곱해가지고요. 2x-1을 그거를 식을 모두 다 쭉 나열한 다음에 한 항씩 적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환적분법을 알면 이걸 한 번에 적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fx,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때 x라는 함수를 gt로 놓으면요. 라지 fx는 f의 gt가 되므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 요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쨌든 라지 fx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면 요 결과물을 적분하면 라지 fx가 되겠구나 라는 거 역연산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캐치해야 하실 거는요. 요 마지막에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나온 이 결과물을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좀 전에 적분해서 라지 fx가 되는 거 얘도 있었잖아요. 그쵸? 결국 요거 1번과 2번은 결과물이 같네요. 적분해서 모두 이렇게 라지 fx가 나오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게 같다. 결과가 같으니까 결국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두셔도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한 게 바로 치환적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대해서 x를 gt라고 두면 인테그랄 fx의 dx는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역연산 개념으로 치환적분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식으로 보면 이해는 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예제 1번부터 차분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제 1번의 풀이를 통해서 치환적분법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치환적분법을 만약에 모른다면 이거 3x-2의 4제곱을 일단 먼저 하셔야겠죠. 네, 그러지 말고 우리 치환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3x-2를 잠시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양변을 t로 미분하시면 요렇게 되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dx는요. 3분의 1 dt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요걸 어떻게 바꿔 쓰는 게 가능하냐면 3x-2는 t고요. 그거의 4제곱을 그다음에 dx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요거요. 3분의 1의 dt요. 그래서 3분의 1의 dt 이렇게 쓰시면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 계산하면요. t의 4제곱을 적분하면 5분의 1의 t 5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15분의 1 t 5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꼴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t를 맘대로 지금 치환한 거였기 때문에 원래 t가 뭐였는지만 살려서 다시 써주시면 계산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2x 플러스 1이에요. 여러분 sin x는 적분할 수 있지만 sin 2x 플러스 1 적분하는 거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을 잠시 t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t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우리 dx 대신에 뭐라고 쓰는 게 가능하냐면 2분의 1의 dt라고 쓰는 게 가능하네요. 오호라. 그러면 인테그랄 sin t의 2분의 1 tt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할 거고요. 2분의 1은 상수니까 역시 또 앞으로 뺄 거고요. 사인은요, 여러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t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남았습니다. t 대신에 원래 식을 살려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2x 플러스 1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시면 계산이 끝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요 개념을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할 때 쓸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도 이거에 5제곱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기쁘게도 요 안에 있는 식을 t로 치환하면 그거의 미분한 형태가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치환하고 싶은 게 명확해졌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양변을 t로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2x dx를 dt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 묶어서 dt로 쓰는 게 이제 가능해진 거니까요. 인테그랄 t의 5제곱에 dt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졌네요. 그럼 우리 적분 너무 쉽네요. 6분의 1에 t 6제곱 더하기 c꼴이고요. t 대신에 다시 원래식을 살려 쓰는 거랬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계산 끝. 너무 간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x를 적분하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역시 더 복잡한 거를 치환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코사인 제곱 x를 일단 미분한 형태, 코사인을 미분한 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치환하려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사인 x를 잠시 t로 치환한다면 양변을 t로 미분하시면요. 마이너스 사인 x의 dx dt가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사인 x의 dx는요. 마이너스 dt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요만큼이 마이너스 dt로 바뀌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t 제곱에 마이너스 dt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시고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에 적분상수 c를 더해준 형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를요 원래 식으로 살려서 써주시면 코사인 x였으니까 코사인 세제곱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3번은요,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서 여기 한번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꼴이에요. 어떤 꼴이냐면, 분모에 fx가 있고, 분자에 f'x 꼴이 있는 경우에 부정적분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세요. 자, fx를 t로 놓으면요, 양변을 x로 미분하면, f'x가 dt, d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만큼이 dt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채워서 써보시면 fx분의 1 곱하기 f'x의 dx 요게 dt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t분의 1로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분의 1 꼴의 적분은요. ln 절대값 t인 거 아시죠? 그래서 t 대신에 나중에 살려서 fx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의 미분꼴이 분자에 있는 경우, 분모의 미분꼴이 분자에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적분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예제 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미분한 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ln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c꼴로 바로 적분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2번은 바로 안 보이니까 식을 잠시만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변형시켜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코사인에 여기는 코사인을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거에 d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살려서 쓰시고 ln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꼴의 미분도 적분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4번은요. 사실 치환 적분법이라기보다는 식을 좀 간단히 해서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다루는 거랑은 조금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요거 분모에 있는 거를 좀 약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히 한 후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모에 x-3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마음속으로 약분을 하면 x 더하기 x-3분의 4에 적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1차 함수 x는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요 부분은 요건 상수고 요거는 분모에 있는 꼴은요. 여러분 ln 함수인 걸로 ln 함수로 적분되는 거 아시죠? 4 곱하기 절대값 ln x-3 꼴로 적분해 주시고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또 특이한데요. 여러분 요 안에 있는 식 곱해져 있으면 좀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분수꼴로 일단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요. 각각이 로그함수로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ln 절대값 x 빼기 ln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c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로그끼리의 뺄셈은요. 이렇게 진수끼리 나눠서 써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번 더 써주시면 잘 정리가 된 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4번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예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요런 꼴을 만약에 여러분한테 적분하라고 하면요.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어요. 3x를 마음속으로 t로 치환을 하겠죠. 그럼 양변을 t로 미분을 하시면 3에 dx dt는 1. 그래서 dx는 3분의 1 d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t제곱에 3분의 1의 dt 그래서 3분의 1 살려서 쓰고 2의 t제곱 더하기 c꼴 다시 t를 원래로 바꿔서 2의 3x제곱 더하기 c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미 배운 치환적분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x라는 변수를 t로 갖다가 y로 바꿔주는 요런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x를 t로 바꿔주는 함수가 t는 3x라는 식입니다. t는 3x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t를 y로 바꿔주는 함수가 2의 t제곱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거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사실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건데 한 가지 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요 밑에 있는 예시처럼 x가 1부터 2까지 변했다고 해볼게요. 자, x가 1부터 2까지 변하는 어떤 값을 가졌다고 하면 그거에 연동되어 있는 식이 t는 3x라는 식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변할 예정이냐면 1을 넣었을 때 3,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6, 요렇게 3부터 6까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요, 치환한 다음에 정적분을 할 때는 구간을 1부터 2로 갔던 것을 3부터 6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어떻게 적분하는 게 가능하냐면 위에 거랑 똑같이 적분을 하되 구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3부터 6까지 3분의 1에 2의 t제곱에 dt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3분의 1 앞에 상수로 빼주시고요. 2의 t제곱에 3부터 6까지 그러면 3분의 1에 2의 6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항상 가능한가요? 어떤 때 가능하냐면요. 일단 요렇게 치환되는 함수들이요. 요렇게 치환되는 함수들이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해요. 1대1 대응.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자, 저거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기를 x축, 여기를 t축이라고 할 때 t는 3x라고 하면 지금 x가
1부터 2까지 변한다고 했을 때 t는 3부터 6까지 변하는 게 너무 자명하죠.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할 수 있고요.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모두 다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만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값으로 변하는지만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예제 5번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요거에서는 사인, 복잡한 녀석을 보통 치환하는 게 좋은 거 아시죠? 사인 x를 t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t로 미분하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인 거 아시죠? dx dt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x의 dx를 우리는 dt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dt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사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그럼 t제곱의 dt가 될 텐데요. 이제 중요한 게 요거 아래끝 윗끝이 어떻게 바뀌느냐죠. 자, 사인에 0을 넣으면 t는 얼마가 되죠? 그쵸, 0이 됩니다. 사인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t는 얼마가 되죠? 그쵸, 1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1대1 대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0부터 1까지로 바꿔줄 수 있느냐가 여기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럼 3분의 1의 t 세제곱에 0부터 1까지가 되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x축, 여기를 t축으로 생각하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만 하는 함수죠. 0부터 1까지요. 그래서 이거 1대1 대응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요. 분모 2x의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잠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t로 미분하면 2의 x제곱에 dx dt는 1. 오라. 그럼 2의 x제곱의 dx는 dt 이렇게 바꿨을 수 있네요. 그럼 요만큼을 dt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자, t분의 1의 dt 꼴인데요.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자, 이제 x가 0부터 1까지 변하고 있으니까요. 0일 때 얼마인지 볼게요. x의 0제곱, x2의 0제곱은 1이니까 0 집어넣으면 t는 2. 그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2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 이 값을 살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분한 결과는요. t분의 1은 적분하면 ln 절대값 t 꼴인 거 아시죠? 그리고 윗끝 아래끝을 살려서 2부터 2 플러스 1까지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ln 2 플러스 1 빼기 ln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정리해서 쓰시면 요런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